안녕하세요. 명화 속으로 쏙 교사 이혜진입니다. 이 작품들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오늘 미술 시간에 배울 작품들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미술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시죠?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어때요? 한 번쯤 본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작품들은 우리가 보통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고상한 전통적인 미술 개념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며 나타난 미술들이에요. 이것들의 이름은 팝아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팝아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팝이란 popular,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이라는 단어의 축약형으로 팝아트란 일반 대중의 생활과 문화에 주목한 예술을 말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미술로 표현해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구분을 없애려고 했어요. 강렬한 에너지와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볍게 감상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죠. 대표적인 화가로는 워홀, 리히텐슈타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팝아트의 선구자,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앤디 워홀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유럽 체코에서 이민 온 노동자의 아들로 조형 미술을 전공하고 1950년대 뉴욕에서 상업 사파가로 일하면서 잡지 광고의 일도 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 사회는 몹시 소비 지향주의면서 지면 광고의 홍수 속에 빠져 있었고 상업 디자인을 전공한 워홀에게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뉴욕에 온 지 바로 다음 날 워홀은 자신의 새 작품을 들고 유명한 패션 잡지 글래머의 편집장 티나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도전하는 열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여성용 구두 그림을 구하던 중이었던 티나는 이 적극적인 청년이 마음에 들었고 여성의 구두와 발을 유독 좋아하던 워홀에게도 반가운 작업으로 둘은 손을 잡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워홀은 밤을 새워 작업했고 다음날 바로 그림을 완성해서 티나에게 다시 가져갔죠. 그는 구두를 한 켤레씩 따로 그린 다음 이 구두를 신고 물가에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게 해서는 안 됨. 방수가 불가한 노란색 하이힐. 누가 고양이처럼 두리번거리는가? 고양이 얼굴 장식을 붙인 구두 등의 재미있는 신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션의 상징인 구두는 워홀이 광고계에 발을 들여놓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워홀은 미술 개념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광고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기법과 밝은 색, 또 텔레비전과 영화에 나오는 단순한 이미지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야?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예술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캠벨 수프 깡통입니다. 화가가 살던 시절인 1960년에 미국에서 가장 흔했던 인스턴트 토마토 수프 깡통을 그린 작품입니다.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있는 그대로 나타낸 단순하고 꾸밈 없는 그림이지요. 여기서 실크 스크린이란 판화의 한 종류로 만들기가 쉽고 짧은 시간에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의 방법은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용해 필름을 만들고 실크천을 씌운 틀을 만들어 감광액을 바릅니다. 감광액은 빛을 쪼이면 반응하는 액체입니다. 필름 위에 틀을 얹고 빛을 통과시키면 필름의 투명한 부분만 빛을 통과해 감광액이 고정됩니다. 찍어낼 종이나 천 위에 원하는 부분만 채색을 합니다. 그 다음 틀을 올려놓고 검은색 잉크를 바르면 틀의 흰색 부분만 잉크가 새어나와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캠벨 수프 깡통 작품을 보고 처음에는 도저히 미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것을 그리는 것이 화가의 의무라는 워홀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당당하게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200개나 되는 캠벨 스프 깡통 작품의 그림을 함께 보시죠. 이 작품의 제목은 200개의 캠벨 스프 통조림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용품이 예술가의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훌륭한 추상화로 재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색채가 인상적인 이 수프 통조림 그림은 바로 잡지사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창작 이념을 적었죠. 나는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름다운 물건을 그렸을 뿐이다. 예술이 추구하는 고급 순수 예술을 포기하고 판에 박힌 듯 흔해 빠진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코카콜라입니다. 일반 대중의 기호식품인 코카콜라 병을 그려 예술로 승화시킨 후 워홀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코카콜라다. 대통령도 억만장자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일반 서민과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실 뿐이다. 더 비싼 돈을 주어도 고급 코카콜라를 마실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의 자랑이다.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앤디 워홀. 누구나 똑같이 마시는 코카콜라야말로 그의 예술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였습니다. 할리우드의 대스타 마릴린 먼로를 그린 초상도 이와 같은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대중예술의 가치를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평범한 미국의 일상에서 예술의 주제를 찾고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법이 바로 앤디 워홀의 특징입니다. 워홀이 그린 마릴린 먼로를 함께 감상해 봅시다.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감한 1962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워홀은 캔버스 전체를 여러 가지 색으로 반사되는 빛으로 채색하고 한가운데 먼로의 얼굴을 스크린 인쇄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수백만 장 복사하여 판매하므로 일반 대중들이 이 유명하고 귀에서 소유할 수 없는 전설적인 톱스타의 초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스텐실을 사용해 23가지 색상을 이용한 마릴린 먼로 얼굴 초상을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20번 반복해서 한 화폭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워홀은 새로운 미술사조인 팝아트의 선구자가 되어 다양한 실험 영화도 제작하며 20세기 후반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1960년대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가장 미국적인 팝 아트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미술학 석사 학위도 받았고 생계를 위해서 교사나 상업 화가, 쇼케이스 장식 등의 다양한 직업으로 살아가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디즈니 만화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미키마우스와 도날드가 등장하는 작품을 내놓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화에서 소재를 얻어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 리히텐슈타인을 유명하게 만든 이것 봐 미키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이것 봐 미키는 디즈니 만화 영화의 두 주인공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이라는 만화의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놀랄 큰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말풍선을 만들어 대사까지 넣었습니다. 낚시를 하던 도널드 덕이 자기 몸에 바늘이 걸린 줄도 모르고 큰 고기를 낚았다고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입을 막고 웃고 있는 미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도널드 덕이 물에 빠지게 되는 우스운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연속된 컷의 만화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속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만화 이미지만 빌려서 쓴 것이 아니라 화면에 이야기를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아들이 아빠는 이 만화처럼 그림을 잘 못 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엄청 유명해져서 이름이 없던 화가인 리히텐슈타인은 팝 아트의 대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62년 리히텐슈타인은 만화 속의 인물들과 상업적인 이미지들을 특색 있게 그린 작업들을 모아서 첫 전시회를 열었고 큰 대성공을 거둡니다. 만화 작품의 주인공들이나 특별한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나타냈지요. 검은 선으로 윤곽을 아주 또렷하게 그리고 평면은 색을 칠하지 않고 대신 수많은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물에 빠진 소녀입니다. 이 그림은 인기 만화 사랑의 도주에서 나오는 소재로 뒤집힌 보트에 매달려 구원을 기다리는 소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브래드에게 도움을 청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 것! 이라며 눈물을 보이는 소녀를 그렸죠. 비겁한 브래드라는 남자친구가 소녀만 두고 사라진 걸까요? 앞뒤 이야기를 관객이 상상하도록 만들며 효과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기 만화의 등장인물을 여러 색점을 통해 상업적 인쇄 과정으로 제작한 전형적인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입니다. 그의 짙은 검정 윤곽선의 만화 속 이미지 작품 중 유명한 것은 바로 이 행복한 눈물입니다. 마이클 세코스키라는 만화가의 만화 작품을 그대로 베껴 그린 작품입니다. 베낀 그림이 원작보다 훨씬 유명하게 된 것이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인의 커다란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기쁨을 나타내듯 올라가 있는 입꼬리가 행복한 눈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 입술을 반쯤 벌리고 애처롭게 보이는 눈빛이 보는 관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쾅으로 전쟁에 참가한 모든 미국인이란 만화의 한 장면을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이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미군 전투기가 폭탄을 명중시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 비행기가 폭파하며 추락되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이처럼 리히텐슈타인은 극적인 장면을 즐겨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가 4m가 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큰 캔버스 2개를 나란히 이어 그렸죠. 워낙 큰 그림인데다가 아주 강렬한 장면이어서 이 그림을 직접 보면 장엄한 느낌에 압도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묘사된 경쾌하고 가벼운 기법 사이의 모순이 너무나도 크고 확연한 신선한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았던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팝 아티스트들은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하나로 융합시켰습니다. 상업 미술과 일상용품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지요. 특히 워홀은 그 누구도 미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대담하게 예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새롭고 강렬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워홀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광고, 디자인, 만화와 같은 대중 미술을 예술의 범위 안으로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이나 수준 낮은 독자들만 본다고 생각했던 대중문화였던 만화. 바로 이 만화를 우아하고 멋진 대형 작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화가 예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미술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독창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독창적인 창의력을 꾸준히 실력으로 길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멋진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